안녕하세요. 소확행을 추구하는 남자 성남기 이사드립니다. 지금 홍정산에 오랜만에 왔어요. 최근에 폭설 많이 왔을 때 며칠 동안, 그리고 그 이전 며칠 동안 여기 시립미술관 뒤쪽 공원에서 많이 즐기고 그랬는데, 오랜만에 왔더니 봉정산이 눈폭탄 아주 빼고 간 편백나무들과 온통 눈이 덮였어요. 저 편백나무 뒤쪽으로 계속 숲이 있는데, 아주 큰 산은 아닌데 자그마한 산이지만 꽉 차고 진짜 알찬 산이에요. 그건 그렇고, 할 말씀은 갑자기 또 까먹었네요. 맞아요. 우리 겨울철 맨발 걷기 마음 준비 단계랄까, 그리고 필수적으로 이렇게 갖춰야 될 복장이나 몸 상태,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더라고요. 일단 겨울 맨발 걷기는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게 키포인트입니다. 두꺼운 걸 입으셔도 좋은데, 너무 두꺼운 걸 많이 입으시면 아주 비싼 고가의 브랜드 옷 빼고는 대부분 무겁거든요, 옷이. 그런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저처럼, 이게 봄가을 옷인데 저는 이거 안에 이런 개인적인 내피를 또 따로 입고, 안에 또 티를 또 입었어요. 티 이런 것처럼 얇은 그렇다 너무 얇은 옷은 안 됩니다. 적당히 얇은 옷을 서너 개 정도를 껴입으셔요. 그러다 보면 상황에 따라 너무 더우면 살짝 한두 개 정도를 벗을 수도 있고, 그런 정도 입으면 어느 정도 추위에서는 끄떡 없습니다. 영하권 심한 날씨에도 제가 이렇게 평소에도 겨울에 자전거를 타고도 이런 복장으로 출근하는데 전혀 안 춥거든요. 오히려 두꺼운 거 입은 것만큼 때론 그 이상으로 따뜻합니다. 겉에는 바람을 확실히 막아주고 안에 내피가 충분히 따뜻하기 때문에, 이왕이면 우리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적당히 얇은 옷 몇 개 입는 거를 권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하체 부분도,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내복을 안 입습니다만은 사실 불편해서 안 입어요. 아직은 좀 젊다게 해야 되나? 제 영상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저는 막 폭설에서도 장단지까지, 종아리까지 노출시키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맨발 걷기 있는 분들은 내복을 입으시길 권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 내복에다 안에 또 바지에 융이라 그래야 되나요? 그런 거 달려있는, 따뜻한 거 달려있는 그런 옷을, 저가 브랜드에도 그런 옷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옷을 구입하셔서 2개 정도 껴 입으시고요. 뭐 얇은 걸 입으면 3개까지 껴 입으시면 되겠네요. 그런 상태에서 장갑을 꼭 끼시고요. 장갑 안 끼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젊은 사람들도 미끄러지거나 다리에 어디 돌뿌리나 나무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어지간한 운동신경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젊은 사람도 다치거든요.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노약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여성분들도 그렇고 젊은 남성분들도 그렇고 장갑을 꼭 끼시고 손 주머니에 넣지 마시고요. 주머니 넣고 걸으신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. 보시면, 제가 보면은 큰일 납니다. 그러면 장갑 끼시고, 그 다음에 필수 요건,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모자라고 생각해요. 모자가 굉장히 어지간한 옷 입는 것만큼 따뜻합니다.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이제 열이 뭐 60%나 70% 정도가 이 머리 위쪽으로 열이 많이 발산된답니다. 그러니까 그 나가는 거를 덮어서 따뜻함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. 그러니까 겨울철에 옷을 적당히 입더라도 제일 따뜻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모자, 그리고 목도리 있죠. 목도리를 두르면 굉장히 따뜻합니다. 거기다 또 한 가지, 이제 저같이 귀를 덮는 모자가 아니면 귀마개를 하셔도 좋고요. 위에다 커버하시고, 밑에 커버하시고, 더 밑에 다리 부분 커버하시고, 그리고 이제
다리 발바닥 부분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되잖아요. 면 양말이나 뭐 양말들 어느 정도 접지가 된다지만 양말을 필연적으로 양말을 다 이렇게 빵꾸 내지 않는 이상 뭐 이런 발가락, 이런 엄지발가락도 그렇고 중요 지점을 지압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보통 여기하고 여기를 많이 빵꾸를 내시는데, 이제 그런 빵꾸 내고 그렇게라도 접지를 하시면 좋죠. 빵꾸 내고 접지해서 양말을 이제 양말 사이에 핫팩을 올리고 또 양말을 두 겹 신으시는 분이 계셔요. 그 참 멋진 것 같아요. 훌륭한 생각인 것 같아요. 양말 한 겹에다가 그 위에 핫팩을 올리고 또 양말 한 겹을 더 신는다. 그렇게 해서라도 추위를 이겨내신 분들도 계시고, 어떤 분들은 발바닥에 미니 비닐하우스를 치세요. 발 주변에 발바닥만 노출시켜 놓고 발 주위를 아예 비닐하우스처럼 비닐을 뚫뚫뚫 말아가지고 보온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우리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따뜻하잖아요. 실제로 발 주위에 비닐로 그렇게 방안하시면 굉장히 따뜻합니다. 그것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맨발 걷기를 하든 안 하든 대부분의 산에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좀 위험하다 보거든요. 우리 인사사고도 그렇지만 웬만한 등산사고나 뭐 바닷가도 마찬가지지만 사건 사고가 어떤 분이 다치고 싶다 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싶다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. 부지불순간에 일어나는 게 사고고, 좀 재수가 없으면 일어나는 게 사고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운동, 맨발 걷기나 혼자 하는 등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. 저도 제가 아직은 체력은 누구 못지않고 나름 몸에 힘도 자신이 있고 뭐 이래저래 용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자신하지만 혼자는 잘 산에 안 갑니다. 혼자 산에 가더라도 바로 밑에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, 아니면 바로 사람들이 보이는 거리, 그래도 혼자 그런 데서 조용하게 걸으면 걸었지 혼자 저 위에 저런 데 절대 안 갑니다. 예를 들어 저런 데서 뛴다거나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뭐 인대가 늘어나고 아주 큰일이 나는 거죠. 인대가 늘어나고 그러면 119 불러서 빨리 탈출할 수도 있겠지만, 요즘은 어지간한 산이 암만 통신기술이 좋아졌다 해도 저런 자그마한 산이라도 인터넷 이거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. 최근에 저 같은 경우도 산에서 유튜브를 올린다거나 뭘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되게 더디거나 막 중간에 통신이 끊겨버리고 전화가 막 안 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,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산에를 혼자 가는 건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. 바로 산 밑에나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혼자 가지만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깊은 산이나 어느 정도 인적이 없는 산에는 혼자 가면 재수가 없으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, 정말 운이 나쁘면 큰 인사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도 제가 평생 그래요. 저희 빅골 분들한테 최소 밤 늦게든 언제든 뭐 추운 날씨든 최소 2명, 한 3명, 4명 정도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하시라고. 최소 2명이라고. 예를 들어 저 나쁜 범죄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2~3명이면 예방이 되고 뭐 도와줄 수도 있고 신고를 해줄 수도 있고,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런 인사사고, 그런 범죄나 그런 아니면 자연재해나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이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건 저는 말리고 싶어요.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우리 짬밥이라고 그러죠. 내공 깊으신 분들 그런 거 무시하고 하시는데, 회에서도 외국에서 보면 그렇게 무시하고 혼자 다니시다가 사건 사고 일어난 분이 굉장히 많아요. 뭐 그랜드 캐니언 혼자 갔다가 돌에 끼어가지고 뭐 팔 하나를 결국 잘라내가지고 탈출한 분도 있고,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거든요. 어디를 가게 되면 소재 분명하게 어디 간다, 뭐 메모지를 남기든 문자를 남기든 뭐 이렇게 확실히 하시고, 평상시에도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그런 문자 메시지나 그런 편지를 주고받고 확실히 하시고, 그 다음에 최소 2명이나 3~4명 정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운동하시기를 권합니다. 이상 뭐 겨울 복장, 맨발 걷기 겨울 복장과 평상시에 혼자 운동하는 걸 좀 비추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